네, 이번 시간은 챕터 6 기업 내용 공시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내용 공시 제도라. 기업 공시 제도. 상장 법인으로 하여금 기업 내용을 투자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정보 형평을 통한 증권 시장의 효율성을 실현시키는 제도다. 일단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하네요. 자, 기업 내용의 공시 요건. 뭐 이거는 한 네 가지니까 이걸로 문제 내긴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객관식적으로 보니까. 문제니까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공시의 신속성과 적시성, 공시 내용의 이해 및 접근 용이성, 공시 내용의 정보 내용 전달의 공평성, 이게 공시의 요건이라고 하니까 뭐 문제 낸다면 다음 중 기업 내용의 공시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시 체계 분류도인데 발행시장 공시, 그 다음에 유통 공시 이렇게 있나요?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등이 발행시장 공시고,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는 정기공시, 주요사항 보고서, 기타 공시, 지분 공시, 수시 공시, 공정 공시 이렇게 나뉘네요. 정기 공시는 사업 보고서, 반기, 분기 보고서. 네, 주요 사항은 뭐 부도 발생, 증자 감자 결정, 영업 양수도, 분할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 이전, 회생 절차. 기타 공시에는 합병 등 종료 보고서, 자기주식 취득 처분 결과 보고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시장 조성 안정 조작 신고서. 지분 공시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임원 주유 주주 특징의 상황 보고서. 수시 공시, 경영 신고, 자율 공시, 조율 공시, 공정 공시, 공용 공시. 이렇게 나뉘네요. 대부분 그냥 뭐 발행 시장은 처음 주식 발행할 때 그 공시니까 유통시장 공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 윗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공시고, 요 밑에 부분이 좀 더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공시 매체 및 공시 방법. 공시 매체로는 금감원. 공시 뭘 통해서 하냐 이거죠. 공시 매체라는 거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증권정보 단말기, 증권시장지. 그런 것들이 되겠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한번 쭉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상장 법인이 제출하는 모든 신고사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 제출인 또는 제출 대행을 등록해야 된다. 뭐 요것만 좀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요 경영상황 공시다. 주요 경영상황 공시의 의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 정보를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그죠? 자, 당일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 당일 요 시간 공시하는 거, 이 시간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 공시사항 경우 사유 발생일이 2길 18시 또는 2길까지 공시해야 된다. 공시 대상. 어떤 게 공시 대상이냐.
이거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영업정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이거 영업 및 생산에 생산에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 증자 감사 결정, 이익 소각 결정, 자기주주 취득 등 처분 결정 등 증권 발행 증권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 신규 시설 투자, 유형 자산의 취득 처분, 타법 및 출자 결정 등 투자 활동 상황. 그다음 채무 인수, 면제 결정, 타인을 위한 보증, 담보 보증, 채무 보증 등 채권 채무에 관련된 사항. 재발행, 임직원 등의 배임 횡령,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다음 감사 보고서 접수, 주식 배당 결정, 회계 처리 위반 등 결산 사항과 관련된 부분. 합병, 영업 양수도, 경영이익, 분할 합병, 물적 분할 등의 결정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부도 발생, 당좌 거래 정지, 파산 신청, 법원에 따라 파산 선고 등 기업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증권 발행된 효력 관련 소송, 주총 무효 소송 등 기업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관련된 사항. 뭐 그 밖에 이런 사항들이 다 주요 주요 경영 사항 공시 대상이다. 자, 자율공시다. 의무사항이 아닌데, 공시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투자 영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자율 공시한 내용 변경 또는 번복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건 좀 중요하네요. 그래서 웬만해선 자율 공시를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된 거를 괜히 해가지고 말 나오는 거구나. 그다음 조회 공시.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거래소가 기업 내용에 관한 풍문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당의 법인의 공시를 요구하거나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에 따라 중요한 미공개 정보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공시하는 방법이다. 공시 요구를 하는 거죠. 뭐 투자자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받은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보통 이유 없이 막 오르거나 이유 없이 막 내리거나 이럴 때 많이 이 조회 공시 요구를 하죠.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풍문, 보도 및 등과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 시 매매 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지는 사항은 다음 날까지 공시. 그다음 정기 공시, 아니 정기 공시래. 공정 고시, 공정 고시인가? 공시인가? 공정 공시가 맞네요. 공정 공시의 도입 배경은 주권상장 법인의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인 미공개 정보 제공에 있는 금지하여 투자자 간의 정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등 수시 공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공정공시의 내용입니다. 공정공시 대상 정보 4가지 범주로 구분하네요.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3년 이내의 경영계획,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 차감 손익, 단기 손순익, 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 전에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영업실적
이런 부분들, 전망 예측, 계획,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수시 공시 관련 사항으로서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런 것들을 공정공시라고 한다. 그 다음 제공자, 상장법인이 및 그 대리인, 그리고 상장법인의 임원,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동등한 지위자, 정보 대상 접근이 가능한 상장법인의 직원, 이런 사람들이 제공한다 얘기겠죠. 제공자, 제공 대상자, 이거 받아보는 사람이겠죠.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과 그 임직원, 이들의 위임, 제휴관계가 있는 자, 전문 투자자 및 그 임직원, 신문, 통신 등 언론사 및 그 임직원, 증권정보 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의 매수, 매도가 되는 주주,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겠죠. 공정공시의 시한, 언제까지 공정공시를 하냐? IR 등 경우는 기업 설명회 등 게시 시점 전까지, 보도자료 배포 시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다 전까지네요. 그냥. 미신고 공정공시 대상정보 제공 시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신고한다. 적용 예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공시 의무가, 보도 목적의 언론 취재에 응하여 언론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도 목적에, 변호사, 공인회사, 세무사, 인수계약을 한 주관 회사, 대출 계약한 금융기관 등 명시적인 비밀유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 허가를 받아 신용평가기관이나 S&P, 무디스와 같은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에 금융위 허가를 받고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전망 예측 정보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적용한다. 이게 뭔 말일까? 면책 조항. 네, 이렇게 해서 공정공시, 다른 거보다 공정공시가 조금 잘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많이. 다음 기업 설명회 IR입니다. 왜 하냐? 주가상장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로서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되며, 설명자료의 작성은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기업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거죠. 경영, 전망 등 설명하는 거. IR 일시, 장소, 설명의 내용 등을 문서로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소는 이를 공시실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거래소는 설명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인정한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차이가 인정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가능하다. 자, IR의 운영에 대한 광고, 지도, 후원, 거래소와 상장회사 협의회, 한국 IR 협의회는 거래소, 시장, 상장법인의 IR 활동에 대한 사항을 광고, 지도, 후원할 수 있다. 이거 누가 하냐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광고, 지도, 후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식 책임자. 책임의 명확화와 효율적인 적시 공시를 위하여 공식 책임자 1인을 지정해야 하며, 공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등록도 해야 된대요.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해야 되고, 공시 책임자와 공시 담당자는 신규 등록 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공시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불성실 공시. 불성실 공시 제도의 의의 및 유형. 의의는 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의한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변경하여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또는 공시 변경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 세 가지가 있죠. 유형은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기한 내 신고 아니,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거, 그 다음 변경하는 거, 그런 거죠. 이미 투자는 다 그거 보고 했는데 영향받아가지고 갑자기 바꿔버리면은 큰 손해를 미칠 수 있겠죠.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거래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정 예고 및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지정 예고 벌점 부과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기준일로 7일 이내 거래소에 신청이 가능하고, 거래소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장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자, 자, 상장 공시 심의일로부터 3일이구나. 네. 네. 여기 날짜 중요하니까 일단 봐두시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종료일 다음날 1일간 매매거리 정지도 당하네요.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매매거리, 매매거래 정지, 1일간 정지하고 불점이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 다음 사실 부가 벌점 공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간에 따라 다르네요. 5점 미만인 경우는 일주일, 5에서 10점은 2주일, 10점 이상은 1개월.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총 10억 원, 코스닥은 5억 원 한도에서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 위반한 경우 벌점당 3천만 원, 코스닥 1천만 원씩 추가 부과가 가능하다. 최종 부과 벌점이 5점 미만으로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벌점당 400만 원 제재금으로 가능하다네요.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할 수 있고, 15점,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네요.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 교육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과거 1년간 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 이후 1년간 15 이상 추가된 경우 주권 상장 폐지. 오. 공시 책임자 등 교체 요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까지
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